지난번에 이제 그 교재 그 책을 진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파 또 분금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구조를 하면 구조를 마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보편적인 측면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전문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구조를 하거나 객관적인 측면에 평가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통 풍수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순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기록 중에 일단 또 풍수도를 또 풍수도를 못 그리는 또 풍수가 아니죠. 그래서 산수를 또 풍수도 표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려봐야 되고 또 풍수도만 그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님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게 또 화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낙관을 찍어야 되고 그래서 화제를 또 잘 쓰면 또 그림이 또 살아나고 그런 거 하면은 작가가 그림은 그려놓고 화제를 못 써가지고 화제를 또 참여해서 다른 사람한테 써달라고 하면 또 얘가 이제 있고 그래서 화제를 대비하는 그런 예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풍수도도 그리면 또 풍수도에 걸맞는 비결을 또 거기에다 적어넣어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 어떠한 용어의 어떠한 사수의 어떠한 혈액, 그 다음에 자수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 딱 적어놔야 그게 이제 격이 맞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전통 풍수에서 어느 정도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의해 가지고 그 기본 틀만 이제 맺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니까 기본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내용을 해봐야 되고 또 풍수도를 그리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그리는 양상들이 표현 방법들이 좀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자기가 이렇게 좀 그려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 전문적인 부분을 감정적 평가서에 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풍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다. 그것도 또 매우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표시하기가 조금 모순된 점도 있죠. 좋다 나쁘다 이제 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치게 극론한 표현은 좀 삼가하고 좀 대중적인 표현 좋다 나쁘다 이거는 표시가 돼야 되죠. 오늘 구조 구성을 구조라고 하면 무엇을 얽어서 짜 맞추다 이런 뜻이죠. 짜 맞추면서 만들어내다. 그러면 구조는 그 구조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에 따른 기파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구조는 우리가 분근에 의해 가지고 도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에 대한 기의 형성 이 문제를 가지고 풍수를 발음하는 것은 다스린다 이렇게
소재를 보면서 구조라는 거 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에서 부분들로 이루어진 짜임새의 조직 체계. 그래서 부분들로 이루어진 짜임새의 조직 체계, 즉 짜임새의 전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양태 때문에 공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공간의 집합 교수라고 하죠. 그 부분은 곧 사람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활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행동 반경이 이루어지고 그 행동 반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양태의 다양한 공간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방에만 살 수 없고 결과적으로 거실에도 가야 되고 또 주방에도 가야 되고 또 바깥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활활동 반경에 따른 공간은 다양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하게 주어지는 공간들이 서로 어떻게 연접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집이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가정집이 그 구조가 거실하고 앞으로 또 문, 창문 이런 관계, 또 지세와의 명령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합리적으로 잘 짜여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짜여지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용도가 가정이라서도 용도가 여럿이 함께 공유하는 거실을 위주로 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야. 안방을 위주로 해서 집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 무슨 대학 가야 되니까 학생 위주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개념 차이에서 생활의 어떤 영향감에 대해서 용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양태 구조를 구성했다고 쳐도 또 때에 따라서 환경의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에 맞는 또는 어떤 이런 질서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합리적으로 절대 완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양성 또한 이 구조 자체가 구조의 자체가 서로 연계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계성에 의해서 전혀 배역하는 또는 전혀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요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곳인가는 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는 피해를 받아야 어떤 사람인가 또 좀 더 편리한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노무자가 있어야만이 또 사회에 어떤 경쟁자가 있을 수 있듯이 만약에 노무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떤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불편을 감수해야 또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좀 편리해지고 그래서 우리 풍수가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대라든가 우리 풍수의 주체는 뭐야? 주체다. 일반적으로 이 주체량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풍수의 본질이고 그래서 딱 우리는 혈이라는 개념으로 풍수를 공부해가고 있는데 그럼 혈이라는 개념이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가 다 동등하게 혈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느냐 다자집합에 있어. 그래서 이게 구조 구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자집합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자집합 이 다자집합이 이 혈이라는 주체를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질서를 가져야겠다. 구조 구성에서 질서를 가져야겠다. 뭐 어떤 질서냐? 이제 원칙적인 질서. 그래서 그 질서를 풍수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조의 원칙.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구조가 같이 모든 사물은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이 풍수로 봤을 때 이것을 갖다가 구조 풍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 풍수에서는 무엇이 발생하느냐? 구조 풍수에서는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자집합이기 때문에 이 다자집합에서 서로 상관관계 설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상관관계 설정이 이것이 곧 우리가 구조에서 일어나는 풍수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물 조직 체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은 용도에 따른 조직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용도 외에도 시대에 따른 조직 체계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수에 따라서 유형들이 전부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풍수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풍수의 본질은 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의 용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의 용도, 이것이 곧 풍수에서 자연 질서의 바탕을 둔 것으로 규칙을 삼는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생기를 이루는 결과적으로 본질은 우리 풍수의 본질은 생기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곧 법칙이고 이것은 곧 자연 질서다. 이것을 한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조에 있어서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땅의 영향, 즉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거기에는 대지라는 기본 조건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대지 아무리 좋은 구조 구성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지의 벌성을 갖지 못한다면 또 대지가 안 맞아진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대지를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대지를 어떻게 이제 구해낼 것인가. 그래서 물론 풍수의 전체가 땅을 고르는 즉 혀를 고르는 그런 방법이라고 봤을 때 대지도 혈이라는 자체로 이루어진 곳이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대지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명당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앉아서도 거의 뭐 다니는 것처럼
흔히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94년도에가 최창기에서가 서울대 있을 때에 그런 걸 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땅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 하고 내가 발로 현장에 가서 발로 밟는 거 하고 이거는 발로 그게 한번 같은 사이지. 지금 포항 가면서 비행기 타고 우리 마을을 이제 내려다보니까 가서 보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전체 용의 흐름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는 뭐 인터넷에 그렇게 발달 안 했지만 그때는 이제 헬리콥터만 타고 다녀서 이렇게 이제 지세를 감안하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선입감이 드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양반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 거 하고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발로 밟는 거 하고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요사이도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발달해도 사실은 내가 현장을 찾아가기 쉽고 이러한 조건들이 이제 충족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를 보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한 게 눈으로 살펴봐야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은 특히 우리 통속에서는 체득함으로써 그것을 판별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또 원격 탐사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형성이 되겠다 하는 것도 미리 좀 기강을 결국 노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큰 전체를 보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시면은 28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번도가 좀 그려 있어요. 지번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번도가 매우 용이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번도 만든 출판사를 다 망했을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얼마 전 인터넷 그렇게 안 생겼을 때 지번도가 각 지역마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참 인기를 얻었습니다. 직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 생성적인 직원들을 보면 요사이 현대화가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거의 좋고 나쁜 땅도 대충 이제 읽을 수 있고 또 산의 등고선도 대충 이제 읽을 수가 있고 명가지도 대충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보는데 가장 이 246페이지에 있는 지번도 같으면은 가장 잘생긴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방정해야죠. 그렇죠. 예. 원전 방정해야 됩니다. 네. 둥글거나 또는 네모나거나 원전 방정. 그래서 둥글게 원형을 잘 이루거나 아니면 네모지게 모난형을 잘 이루거나 그 지나치게 뭐 사천 뾰족하거나 또는 튀어나오거나 없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 55에 1임하는 부분 보면 이건 둥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산이고 밑에는 전부 전답이니까 산이 동그란 산 봉우리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산 가장 동그란 봉우리가 산 55번지 산이다. 이렇게 봤을 때 55번지 부분에는 명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수 쪽으로 봐서 그 겨울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중간 위에 밭이 또 하나 있죠. 이 밭은 앞에 물이 쭉 둥그렇게 돌아가지고 한 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에 내려온 밭 하나가 모양이 단창이 생겼다. 이럴 때에
좀 더 이제 확보하려면 그 위에 여기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288 289번 7절하고 6절하고 네. 또 8절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또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용도를 하나만 구할 때 또 이렇게 구할 때 또 그 오른쪽 밑으로 보면 여러 개를 합친 것이 있죠. 466, 예. 465, 467.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이것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완성한 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 지번도에서 지번도에서 이제 이러한 대지를 구해가지고 그다음 대지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해지야 일단 뭐 농종률이 있어야 되니까 적은 땅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다 최대한으로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전원주택이라든가 한가한 곳에서는 땅을 이제 다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을 얼마만큼 해서 어떻게 잘 적정이 있을 것인가. 그럴 때 만약에 큰 땅이 있다. 이 땅 안에서 어디 적정한 곳을 골라서 비교적 내가 몇 평 내에서 집을 건물을 짓게 가지고 있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대지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분건비를 가지고 표시되었습니다. 분건비는 28분건비, 37분건. 대지 자체로 보면 28분건이 더 우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땅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땅하고 이런 땅하고 일단 이건 37분건이고 이건 28분건이고 네. 땅 자체로 보면 이게 더 유리하겠죠. 근데 안 치고 나면 뭐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집을 안 치게 되면은 집이라는 건물 자체가 또 땅을 잠식시켜 버리니까 그럼 잠식시키고 남은 땅이 또 가지고 이제 뭐가 내려고 할 때 또 문제가 달려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간파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건비의 자세와 입세 또 우리가 땅 자체로 보면 이런 땅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럼 건물을 짓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제 마당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마당을 써야 된다. 마당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랬을 때는 도리어 이러한 자세보다는 이런 입세가 돼가지고 요만큼 쓰고 요만큼 활용하는 이런 또 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뭘 어떻게 그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입세를 할 것인가, 자세를 할 것인가 이렇게 조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대지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경사는 뭐 5도 미만 경사가 되면은 가장 평온하게 조합을 하고 그래서 5도 미만 경사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이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일단 동네 집들이 서로 옮겨 살았는데 요새는 의외로 뭐 한가한 곳에 또 지어지고 또는 저쪽 고향 쪽으로 가보면 산 주머니까지도 실질적으로 집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길만 좁으면 얼마든지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사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절개해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23.5도 같으면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23.5도인데 23.5도라는 개념은 우리 풍수에서 자연질서라는 개념이 그렇죠. 자연질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자연 질서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인 논리 이론이 접목이 돼야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와 자연 질서라고 봤을 때 풍수가 자연 질서를 본받는 것 중에 지축이 23.5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우리가 직접 재보지 못하지만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회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23.5도를 어떻게 우리가 풍수에 잘 접근해가지고 이걸 현대문화로 그래서 우리 풍수문화로 끌어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3.5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풍수에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모든 풍수가 23.5도에 기인해가지고 그 이름을 정립시킬 수가 있고 우리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활도 여름과 겨울, 하지와 동지 이 개념을 가지고 23.5를 대입한다고 치면 우리 모든 생활에 풍수가 접목이 될 수 있고 풍수 문화가 새로이 정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3.5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절개해서 가장 대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23.5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론을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90도라는 선을 가지고 23.5도를 가지고 땅을 만드는 과정은 높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검으로 1단계를 뒤에 절토를 많이 한 부분 또 절토를 좀 적게 한 부분 또는 대지를 2단으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을 90도를 가지고 이론을 추출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90도라는 개념은 뭘까? 90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적도하고 결과적으로 지축하고 까지도 그거는 90도 라인을 가지게 되고 그럼 적도와 이제 지축 경도에서 90도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23.5도가 이제 왕래 기울기로 왕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태양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걸 1을 마이너스 하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마이너스 하면 6.5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풍수 궁금해서 기본 개념이 전체선이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전체선이라는 개념 이것이 뭔가? 이것이 이제 90도죠. 그러면 90도에서 조화를 만들려면 그러한 것은 뭔가? 그다음 66.5도 23.5도가 기울어지는 이건 기울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화를 얻는 것은 결과적으로 66.5도에서 변화를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66.5도가 된다. 그러면 90대 66.5도 하면은 이것이 10대 얼마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5대 3.69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37 부분이 이게 5대 3.5였으니까 37 분금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선이죠. 그러면 28 분금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37 분금은 조금 상회하고 하는 그런 비율을 갖는다. 그렇게 봤을 때 23.5도 땅을 우리가 뒤에를 절대 많이 해야 되느냐 앞에를 더 많이 덮어야 되느냐 이런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지형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말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3.5도가 있으면 절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절개를 요만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는 이렇게 해서 많이 더 끄는 방법도 네.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지면을 요 높이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계산상으로 맞춰낼 수가 있고 여기는 최대한으로 지형시설 봤을 때 이걸 좀 많이 해도 괜찮다 이런 부분인가 하면 여기 뭐 뒤에 뭐 공사가 많이 졌다 이러면 뒤에 활판은 또 위험하니까 앞을 덮고 있었으면 이렇게 앞을 법을 갖다가 이렇게 돋아서 사용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면 또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단을 이렇게 이제 단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름도 만들 수 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또 사용자한테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브리핑을 해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봐야 갈때 이제 우리 풍수문화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요 부분 바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금지 공부할 때 지축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했던 부분들 공부할 때는 처음 해봐가지고 좀 그래서 이 지축 땅은 축이 있다 축자를 어떻게 쓰죠? 지축 많이 해보겠네 지축 세상 100만 원을 쳐봤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건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지에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대지에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라는 개념 또 대지라는 개념 이 부분을 두 개째 이해해야 되죠. 이런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지가 하나 있을 때, 물론 대지 요만큼 해서 양쪽에 조금 나면 또 다 용인을 다 지어야 된다. 이런 이제 한 마디 없어지죠. 그럼 대지라는 개념이 건물이 않는 것으로 전체입니다. 다 나머지는 없죠. 그러나 또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대지 요 건물을 다 안 짓다고 쳐도 바깥에 도로 있고 바깥에 이웃 남의 땅도 있고 이런 공간이 또 주어질 거예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 건물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앞에 만약 여기 학교가 있다 그럼 학교는 운동장이 들어오니까 그럼 학교 운동장이 있으니까 학교 운동장에 건물 짓지는 않습니까? 그래 이런 앞에 학교 운동장을 내 마당으로 내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천혜적 틀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하면은 또 여기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건 내 땅이 아니니까 이 옆에서 무슨 이런 건물을 하나 높이 지었다. 이 건물이 여기서 그 좋던 자기 그 마당 좋은 기관들이 이런 좋은 여건들이 여기서 이런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에서 큰 낭패를 보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그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그런 풍조가 없죠. 물론 조선호텔에서 이제 저쪽 하나 그래 맞아요. 그저 프로젝트 그 호텔 지었을 때 거기에 옆에 기둥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호텔이 있으면은 프로젝트가 이게 진짜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쉬었습니다. 예, 이게 쳐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핵 대상을 하나, 그 문제 하나 갖다가 나가지고
피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대만 부서입니다. 대만 부시요. 대만이 이제 이런 문화. 대만은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예, 대만은 전부 이런 문화가 뭐 대포를 만들어가고 예. 앞에 건물을 막 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요번에 우리 이제 중국 상해를 가도 상해도 마찬가지로 상해는 뭐 우리 대한민국 서울보다도 건물이 엄청나게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이제 그 큰 건물들이 있고 120몇 층에다가 뭐또 그러니까 이제 한 건물이 뾰족하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상해에서 이제 이런 갈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이제 건물이 뭐 일본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물 꼭대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요. 그러니까 이쪽 옆에 그 건물들 이거 좀 큰일 난대요. 그럼 옆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연필이니까 우리는 노트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넓적한 건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네가 우로 가버리니까. 네가 아무리 뾰족한 수도 써도 이 펜을 우리가 쓴다. 그러니까 노트를 만들고 이제 이런 얘기라든가 서로 이제 그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흔히 봤을 때 도시 청소에서의 관계 형성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구조 구성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대지하고 내 대지를 내가 가지고 관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대지가 크면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그 나머지 땅을 내 건물하고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게 오늘 조선의 가슴으로 읽는 시입니다. 제가 하도 시사 하나 났어요. 하도 이거 저거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그 김남조 시인이 있었는데 김남조 시인이라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김남조 시인을 제가 요새 읽어드리고 나무와 나무 그림자 해가지고 나무와 나무 그림자 나무는 그림자를 꾸고 그림자는 나무를 올려다 본다. 밤이 되어도 비가 와도 그림자 거기 있다. 나무는 안다. 이랬어요. 그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시인의 가슴이 곧 풍수의 가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밑에 이제 이 또 그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나무하고 그늘하고 이 서로 관계 형성이에요. 이 관계 형성. 그럼 이 관계 형성은 이 나무가 이 그림자를 비추면 이 그림자하고 이 나무하고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비가 와도 밤이 되어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나무는 안다 했어요. 나무는 안다. 참. 자, 우리가 집을 여기 지으면 여기 집을 여기 짓습니다. 그럼 이 마당입니다. 그럼 이 마당하고 이 집하고 집은 수직적이고 마당은 수평적이에요. 예. 그럼 이건 수직이고 이건 수평인데 수직과 수평 관계가 서로 안다 이거죠. 네? 나무는 안다. 이 집은 안다. 맞잖아요. 그 서로의 관계 형성을 나무와 나무 그림자가 서로 관계 형성을 하듯이 집과 마당도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시가 만들어주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의 질서는 우리 포수 완전히 자연의 질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땅에 대지하는 체제에서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하고 땅 바닥하고 즉 수직과 수평 관계가 그냥 없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집을 어떻게 앉히느냐? 어떻게 앉혀가지고 마당하고 이 집하고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여기는 기운이 어떻게 조응이 돼서 이 기운을 어떻게 쓴다. 이것도 수치로 그냥 좋다 반영하고 이제 그러기보다도 수치로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만큼 해서 얼마 높이에서 서로 조응이 되고 조응이 되는 관계가 어떻게 기판 형성하고 그래서 또 이 관계가 서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야 또는 제도권에서 체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89페이지 보면은 대지와 건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지와 건물을 이렇게 해서 대충 표시를 했는데 어떠한 수 하나를 얻어야 되겠죠. 어떠한 수치를 하나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준비 중인데 이러한 대지 뒷면을 하나 구했다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좌세냐 입세냐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좌세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치면은 이제 일단 좌세가 안정적이 되겠까. 그럼 좌세라고 하면은 이 거리를 5로 잡으면은 이 거리를 4로 잡으면은 5대4 해서 28분법이 되겠죠. 그럼 28분법으로 5대4를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의 대지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한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건 5고 요건 4고 이렇게 잡으면 건물의 요 부분으로 요거를 잡으면 28분금으로 D선을 나눈 그런 수치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5대4로 요거를 나눴을 때 요 길이가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길이를 계산하면 요 전체가 얼마니까? 전체가 5하고 4니까 9가 되겠죠. 그럼 뒷면 전체의 길이가 9라고 봤을 때 요 길이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5대4 이런 계산법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로 36 나누기 5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7점 얼마? 7점이요? 네. 7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길이를 나누려고 치면 요거는 5, 요거는 4니까 합계 9대 요 4죠. 네, 9대4. 9대 4지. 9대 4는 이제 궁금으로 5대 몇이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예. 도표로 이제 계산하고 있어요. 예. 도표로 안 하니까 도표로 계산해. 도표를 보면 도표를 그 칸 찍은 게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찍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를 8칸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 자른 것도 양쪽으로 또 나눠 8칸이 쉽게 나오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찍었어요. 그 8칸을 찍었으면은 8칸에서 이제 8칸이면 이제 이건 8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8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에서 5대 4를 나누면은 8에서 얼마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3.6 나온 걸 3.6만큼 3.6이 나왔죠. 예. 그리고 세로로는 2.88 반창을. 예, 예. 3.6에 대해서 28분의 2.88. 예. 그 다음, 그 8이라는 전체 수에서 5대 4로 나누니까, 그, 3.6이 나왔죠. 일단 계산해 놓으신 거니까 이거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계산을 해 놓으신 거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전체 수, 5대 4는, X. 그렇죠. 5대 4는, 이제 개념이, 요게 5대 4로, 8을 5대 4로 나눠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5대 4로 나누면 5, 4는 전체 수가 9. 9에서 4가 28분의니까 4를 실로 잘랐을 때는 9대 4 요것만 계산하면 요걸 8이라는 칸으로 계산하면 이제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 8, 32 나누기 9 이러면 3, 9, 27에다가 5시 하는데 3점 그래서 나온 게 3.6이라는 얘기죠. 3.5 얼마 나오나? 3.6 나오나? 32 나누기 9 하면요. 32 나누기 9 네. 3.7에서 3.5 네, 3.5. 그러니까 약 3.6이라는 3.6으로. 이걸 약 3.6 예.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3.6이 나왔어요. 그 3.6이 나왔으면 3.6이라는 이 부분을 구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이해해가지고 이 부분을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3.6 전체 수 3.6 3.6대 x는 5대 4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위아래고 하면은 3.6 숫자 저기 3.6 곱하기 4. 4 나누기 5. 5는 2.88 이건 2.88 똑똑이죠. 그래서 2.8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요거 2.88 계산이 나오면 요거 갖다가 이제 편측에 앉히느냐 주택이 않지 않나? 아니면 정중에 앉히느냐 네. 이런 개념이 쓰겠죠. 예. 그러면 요 마당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문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게 감안돼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앉혀야 되는데 일단은 뒤편을 앉혀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뒤편을 앉혀가지고 문의 위치가 결정이 돼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가 구조에 있어서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집어진다고 해서 자기 설계도를 웨이트리 뒤에 현대 앞에 거기에서 설계사가 담당했다면서
봤는데 전부 이제 이만하지. 이게 그냥 이렇게 방 이건 얼마 거실 얼마 이거 다 그냥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집합시키면 집은 한동안 튀어나오고 들어간 것도 있고 엉망이고 그 다음 지붕을 또 나중에 해왔는데 지붕을 해온 게 보니까 전부 이제 지붕이 뭐 어떻게 원형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부족한 것만 있어가지고 그냥 집 생긴대로 그냥 끼워 맞추기 해서 지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혀 질서가 이제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조조성이라는 게 하나로 독립은 다 돼도 이제 조합됐을 때부터 전체적인 외형이라든가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구성은 종합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잘 맞아치기 어렵죠. 요새 건축가 강사람들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겉에 이제 조형민 살린다고 들쑥날쑥한 걸 많이 낸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건물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은 아주 좋지 않고 그 사람은 또 그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건축비, 건축예술을 해가지고 도리를 그 예술화시켜서 이제 좋다고 하는데 풍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질서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랜 건물, 우리 상에서도 세계에서 10대 건물 중에서 2개 건물이 상해에 있단다. 그래서 그 건축물들이 이제 지금도 그래도 그렇게 이제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외형 구조가 이제 짜임새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부분적인 좋겠지만 외형적인 그 집합적인 이것이고 그 외형 건물 조명이 되느냐 내부 건물 조명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부대로 부분적인 기의 집합이니까 전체 건물이 더 오래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 대신 전체 건물이 좋아도 내부 건물이 부실할 때는 주인이 자꾸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선생님 나중에 현대 건물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대 건물들은 대부분 방정하면서 겉에서 그 유리로 모양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현대 건물이 대부분 거의 구조가 모양이 비슷해요. 크고 작은 있어도요. 네, 그 현대 우리 대순지리에 참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아 대순지리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예. 그 현대 께가 그렇게 위에 가서 창을 그렇게 만들어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고 예.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도 중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예. 또 이래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이고 네. 이게 이제 방이에요. 예. 그 원방이 이제 같이 예.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랑도 교회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그래서 이게 참 발전할 사람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만들어져 가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지저분한 건물은 억지로 입고 있는 SK 그 본사.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도 그거 난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망하게 되시구나. 망한다는 건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튼튼한데 꼭지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밑에도 얼씬연스러워요. 그 건물 밑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며칠 있다가 좀 데모하러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자동차 그 정비소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축 역사를 봤을 때도 이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 발달되지 않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대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를 둥글게 이렇게 해야 대형 공간이 나오는 걸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받는 것도 위에서 힘을 받아서 밑에까지 전달하는데 위에는 둥글게 아치를 가고 그걸 연속시켜 밑에 기둥하고 하다 보니까 그 틀이 아직까지 이미 현대 그 건물의 외형창처럼 그런 식의 계속 남아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건물, 단독주택, 조그만 건설 빌딩이 막 뾰족뾰족하고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하나의 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뾰족하고 이제 깍지는 또 필요한데 그 대신 이제 중심을 어디 갖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심은 원형을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은 각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의 편중으로 이제 사이드에 이제 더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이런 거죠.
충분한 친구, 정부한 친구.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한 페이지 또 넘기면 290페이지 보면 이제 그 입세를 했을 때 네. 그 모양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입세도 정중히 보이는데 편측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입세를 했을 때도 이제 그 비율을 이제 기억 니은 해가지고 정직해놨는데 앞에 방법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 291페이지 보면 흉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흉지는 일단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쓰는 게 좋겠는데 또 이제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수는 또 아무리 못 쓰는 땅이라도 또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골라서 또 기가 부족한 기를 공간기 또 좋은 기 또 보충해서 발생하도록 체온이 충분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형 또는 뭐 대지 이런 대지가 거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대지 모양 땅의 모양 지형의 모양이 지적의 모양이 거의 원형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여기서도 지형을 여러 가지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뭐 이러한 지형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풍수는 기의 운행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기의 운행 방법인데 그럼 기의 운행이 여기서 어떻게 그 이제 활동을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를 어떤 형체가 있으면 형지중 우리가 이제 심이라는 게 뭔가 중심이라는 게 뭔가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 어떤 형체 모양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의 중심. 그럼 이것도 하나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모양이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뭐 대지에서 이게 뭐 옆에 거하고 서로 연관돼서 다 하나지 대지를 여러 개 떼다고 여기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내가 이걸 이용할 때 옆에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안 돼. 옆에 걸 이용하지 못한다고 치고 이것만 이용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바로 가장 넓은 가로 세로의 가장 넓은 곳을 형이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형이쪽으로 잡으면 이 형이라고 왔을 때 이거 대충 짐작을 왔을 때 달지 말고 그럼 자, 이 기가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점은 이렇게 활동하지만 이것이 파생돼서 번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그 지형도적인 그런 모양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맞닥을 쳐도 끝에서는 갈 것이고 여기 좀 오면은 요렇게 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는 요렇게 가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뭐 전부 지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중심이 형기중 하는 중심이 이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얼마인가? 그럼 한계는 결과적으로 요만하들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차라리 이 모양을 차라리 이러한 불필요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모양이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체에서 이 형체가 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 진행 방향을 읽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을 적절히 조절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땅도 마찬가지로 대지도 적절히 조절을 해버리고 여기에다가 건물도 또 적절히 조절해버리고 또 공간도 적절히 조절해버리고 이래가 생기를 공간 생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것, 방향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방향성, 대지 다른 걸 대지 넘기면은 대지 다른 걸 만들어놨습니다. 대지를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이 대지를 다듬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풍수에서는 뭐 자양, 기본 개념이 우리 풍수의 기본 개념이 자와 향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데 자는 산이고 향은 수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어떻게 되고 수는 어떻게 되느냐? 산은 여기는 적정면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는 방향성이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적정면을 보고 방향성은 뭐냐? 적정면이라는 것은 산이 적정해서야 되고 그럼 그것이 자가 적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향성은 앞에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물이 있으면 그거는 향이 이루어져서 방향을 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건 덕수고 이거는 내륙이죠. 그 내륙과 덕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편에서 산이 있고 앞에서 물이 이제 흘러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땅이 있다고 치면은 일단 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뒤를 적정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적정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적정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선이,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요 면을 잡을 수도 있겠고 또 내륙이 이게 내륙으로 와서 이 땅을 그래도 그래서 만들고 전체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럼 뭐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이중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땅이 좀 여유롭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인 이제 안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이렇게 해서 이게 원칙이다. 이게 일환이다. 그렇죠? 이건 이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환 이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적정면만 잡으면 되느냐? 적정면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방향성이 주어져야 되니까. 건물을 갖다가 방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방정, 방은 뭡니까? 네모났다는 얘기죠. 네모냈는데 이게 네모가 어떠냐? 다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방탄 요게 가장 이상적인 방정, 우리 풍수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과 정이 뭐냐? 28분건 또는 37분건 이거 가지고 이제 가장 방정한 것이다. 왜 이것이 가장 방정한 것인가? 기의 이동, 기의 유동, 기의 생성, 기의 활동 자체가 이 부분에서 가장 기가 생기롭게 기의 생기 기가 가장 생기롭게 작동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방정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찾아야죠. 방향성을 찾으려고 보니까 앞에 이걸 다 이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이 라인을 가장 이상적으로 끊어냈을 때 이렇게 끊는다. 이게 이제 이란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안하고 이 안하고 절충이 돼야 되겠죠. 이 절충이 될 때 이 산 내려온 맥도 되겠죠. 그게 우선 아닙니까? 내려오는 게. 이게 우선이긴 한데 만약에 이러다가 또 땅을 전혀 못 써서
만약 이런 요것만 쓰려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잘하신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래서 이제 효율성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쓰면서 적정면과 방향성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적정면과 방향성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지고 단일 구조로 만드는 것이 1단.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이제 두 개의 구조로 만든다든가, 또는 만약에 이제 형성이 안 될 때는 이 내동을 써야 되겠고 적정면과 방향성을 이루지 못한다. 이럴 때는 좌향을 안 쓸 수는 있습니다. 좌향을.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집은 이쪽으로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이제 기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앉히면 좋겠는데 땅이 이제 이렇게 안 생겼다 이겁니다. 땅이 그럼 어떻게 생긴다? 땅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여기다가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이 땅이 얼마나 소모가 되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방향상 적정면을 찾아가지고 땅의 생명색을 봤을 때 적정면은 여기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을 보니까 한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세하고 이제 한번 해요. 지세하고. 그럼 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여기에서 건물 구조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 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원으로 만들면은 그럼 요 안에서 이렇게 만약 여기에 거실 하나 만들었다. 그럼 거실을 만들어 여기 하면 동그라니까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방향성 때문에 땅의 지형 지세를 이용하려고 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만든 거야. 아니면 전부 안 되면은 뭐 어떻게 구조를 해가지고 땅을 여기 요만큼 잘라가지고 땅을 이렇게 해서 조경을 해준다든가 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찾아줄 수가 있다.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은 그 대신 땅이 많이 이제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해놨을 때 나중에 또 조경 문제도 또 보통 문제가 또 아니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꼭 여기 밑에 보면 적정면 구하기, 그 다음에 방향성 구하기 해가지고 여기에서 영정률 효과하고 또 자향, 내용 덕수, 그 다음 지기, 감별, 또 주위의 청용 벽호사, 안산, 도로, 객관성 이런 것들이 전부 추가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형 문제까지도